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주제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연설에서 미북 간 실무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집단적 요구에는 전혀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이 안보와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if a political agreement is reached among countries concerned. 페루타 대행은 IAEA는 공개된 정보와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루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IAEA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즉각 IAEA와 협력하고 IAEA 사찰관들의 부재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고 이후 IAEA는 북한 핵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위해 양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1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한일 간 역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유발한 최근의 일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문제보다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진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근 파행된 것을 균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더 기여할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It's not just because of North Korea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It is for defense of that region as well. And there may be other perpetrators that we need to keep our eye on. 해외 주둔 미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엔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공약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we maintain a presence in South Korea. It's not jus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security through the region. It's about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long term. It's about our commitment through the alliance.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번 의원입니다. U.S. troop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legally deployed American forces in exchange for illegally deployed nuclear weapons, and I think you would have 100 U.S. senators supporting that. It was unanimous.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기류는 의회가 마련한 국방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의원들은 영내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The level of troops are there for a specific purpose now, and that purpose would be reduced, and the troops should be reduced at the same time. 영내 안보 환경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 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경우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 민주당의 제5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자신은 무엇보다 동맹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속았고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한국과의 작전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환경학자 등 6명이 현재 캐나다 대학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이른바 제한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박경혜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의 환경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대학이 해마다 진행하는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올해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외대 환경학 교수 각각 1명, 김대 산림학 교수 2명, 북한 산림과학원 교수 2명 등 6명이 7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산림이랑 환경 항상 이렇게 같이 협조가 많이 되는 분야고 또 이제 북쪽에서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금강산도 이제 이코 투어리즘으로 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도 있고 환경이나 산림이나 다 그쪽에 가장 그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이제 하나죠. 연수에 참여 중인 북한 학자들은 여름에 영어 수업을 들은 뒤 9월 개강부터 본인들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 강의를 재학생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 학자 5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과목도 개척하고 또 이제 그 연구 분야나 또 가르치는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여기 와서 배운 그러한 지식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그걸 보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죠. 박 교수는 어려운 정세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런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2001년 북한과 수교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2010년부터 제한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심각한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지탄하며 우려를 밝히면서도 교류 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세계 식량 계획 등 국제 기구 등을 통해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에 3,5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혜 교수는 연수를 받은 학자들이 북한의 정책에 더 많이 조언하고 경제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이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